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니까 물론 이익을 내야 되고요.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착한 기업들이죠. 오늘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잠깐 소개 화면을 통해서 해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 정립전자입니다. 이 자리에 김현국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르게 선다, 정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주 회사 이름도 좋습니다. 근데 화면에 처음 볼 때는요, 이 회사 규모도 꽤 크고 여느 기업, 일반 기업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장애우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고요. 네. 사회적 기업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화면에서 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 잠깐 좀 소개 덧붙여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정립전자는 중증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립전자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로는 LED 조명과 CCTV 카메라, 그리고 집회계수기, 방송 장비 등 전기 전자제품들을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수익금의 100%를 다 사유하는 곳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장애인 가운데서도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놀랍고요. 정립전자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기업으로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부터이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정립전자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에 정립회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이용하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소아마비협회 산하에 직업재활 시설인 정립전자를 만들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예, 언제죠? 그게 처음에 1987년도입니다. 네. 1989년 7월. 1989년이니까 정립전자가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네, 한 26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셨겠죠, 당연히. 원장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정립전자와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보통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왜 원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네. 사회적 기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형태의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저희처럼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직업재활 시설 형태로 수익 사업을 하는 이 정부에서 이제 같이 위탁해가지고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업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원장으로 저희가 직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시군요. 저는 2010년도 1월 달에 정립전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정립전자가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훨씬 더 이제 유대감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협회에서 이제 그 중증 장애인이신 이완수 이사님께서 이쪽에 와서 같이 좀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이제 옮기게 됐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참 어렵더라고요, 중증 장애인들이. 그래서 제가 판로를 찾은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립전자가 정상화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일반 기업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이 중심이 돼서 영업장을 제품을 만들어내고 영업을 하신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장애인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었을 때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선입견들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많이 해소는 됐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다 그러면 편견이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립전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 기업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중에 정밀한 작업을 하는 곳들은 자동화 라인을 설비를 구축하고 네.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수작업 공정에서도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장애의 특성에 맞게 직업 배치를 합니다. 작업 배치를 해가지고 하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한 판매 제품들이 어떤 신뢰성을 얻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네. 곳이 저희 정립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분들이 함께 만드는 제품들이 소비재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정립전자에서 만드는 쪽은 뭐 전자기기 부품 이런 쪽이에요. 굉장히 생소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 않은 쪽으로 가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품목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또 특화된 품목 가장 최근에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정립전자는 원래 설립 당시에 대기업의 전자부품을 인가공으로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 자체가 이제 이 전자제품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게 이제 LED 조명하고 CCTV를 비롯해서 공공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컴퓨터를 생산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중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이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정립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증서를 다 받고 조달해서 우수한 제품들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써보시면 아마 품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직접 소위 이제 엔드 유저라고 하죠. 마지막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고 이런 제품들을 물론 뭐 컴퓨터 같은 건 쓸 수 있겠군요. 네. 뭐 CCTV나 혹은 제품들 이런 것들은 또 제품화를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로 판로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거래처는 어떻게 좀 확보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희가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전국을 저희가 이제 발로 뛰면서 정립전자의 제품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려가면서 예. 하나씩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구매처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증장애 생산품이라고 하다 보니까 품질이나 향후 AS가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립전자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로 좀 드리고 한번 써보시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품질의 불량이라든가 AS가 발생되면은 더 이상 찾아와서 구매 요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면서 저희가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써보시고 품질이나 AS가 이제 만족하다 보니까 구매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변에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제품들이 편견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의 성능이 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사실 오래 존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립전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고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품질에 대한 확증은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수익의 100%를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기업 정립전자 김현국 원장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정립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여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요.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예. 하루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저희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모델이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뭐 7가지, 8가지가 걸릴 때도 있는데 그 모델을 다 풀어냈을 때 제일 보람되죠. 좀 이렇게 중간에 좀 어려운 적이 좀 있었어요. 갖고
사원들이 월급도 좀 반반씩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 2년 정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섰어요, 정립전자가.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가 제일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현장에서 일이라는 게 누구라도 뭐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직원들 표정이 밝으시고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회사와 직원들이 같이 십시일반해서 고비를 넘겼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나요? 저희가 이제 정립전자가 이제 품질은 우수하지만 비장애인들에 대해서 생산성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낮다는 거는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단가를 좀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립전자의 거래처가 끊기면서 2008년도에는 이제 폐업의 위기에 처했었고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예. 많은 직원들이 정들었던 저희 정립전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업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자 임직원들이 이제 다 합심을 해서 그동안 받고 있던 급여를 좀 삭감하고 정립전자를 되살려 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임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지금의 정립전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9년 때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다들 어려웠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 정립전자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군요. 예, 뭐 회사가 이렇게 어렵지만 또 살아나기도 했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도 교육이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까? 정립전자는 수익금의 모두를 그 일자리 창출하고 직원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립전자 직원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연령층들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저하돼 있어서 네. 체육 활동에 관련된 지원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또 해외에 대한 경험들을 상당히 많이 못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나 우수 직원들을 좀 선발을 해서 매년 또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정립전자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물건 사시러 오는 겁니까? 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견학 오시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가 100명이 넘는 이 장애인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해외에서도 참 보기 드문 네, 그런 좋은 모델이군요. 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홍콩, 일본 등지에서 많이 이제 그 한국에 소액의 중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네. 모여서 일하고 있는 곳이 좀 신기한 곳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 성공 있어서 모델로서 오시는 거겠죠. 네, 네. 많이들 오셔서 보고 네.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대학에서 이제 정립전자를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 해서 네. 5년간 학부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취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견학으로 오시는 분이 많죠. 네. 견학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건을 좀 사가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견학도 오시고 모델도 좀 노하우도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제품 판매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수출길도 좀 뚫리고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견학 오신 분들 중에는 네. 바이어 분들도 일부 오시긴 하지만 네. 단체라든가 정치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네. 있어서 구매하고는 좀 많이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조명 제품에 대해서 일부 해외 수출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작년에 일부 수출한 제품들이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올해도 한 6월 정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수출길이 열리긴 하는데 대량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두에도 좀 궁금했던 것은 이제 만드시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냐, 혹은 또 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느냐 이게 궁금하고요. 네. 그 밖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나 또 후원하실 분들 제품도 구매가 가능한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정립전자 제품을 보면은 좀 그 공사에 관련된 제품들로 네.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조명이라는 게 그 회사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일반 네.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명 등 같은 거요. 예, 네네.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그 가정에서도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일반 가정등도 저희가 판매하고 네. 있고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구매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요청 뭐 전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 정립전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참여해가지고 생산성을 좀 높여주면은 저희에게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후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재능 기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생산 라인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이 생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좀 물품 후원이라든가, 또 현물로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현금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 그런 장비 보강을 통해 가지고 중증 장애인들이 작업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립전자가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해왔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 정립전자는 공공시장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시장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우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해서 판매망을 좀 넓힐 계획이고요. 우리 정립전자 직원들이 지난달에 굉장히 큰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시간들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게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이코노미에서 만난 사회적 기업은 정립전자였습니다. 김현국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